네. 그 세금 600원 때리는 문제입니다. 태세 기출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문제 엄청 자주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푸는 방법을 좀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테크닉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 해설에서 그 테크닉을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경제의 균형은 항상 뭐 어떤 이 거래를 방해하는 요인이 없다면 세금 같은 거래를 방해하는 요인이 없다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점에서 형성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미리 표시를 해놨습니다. 수요량과 공급량은 8개일 때 일치하죠, 서로. 그래서 세금이 없다면 균형 거래량은 8개이고 그리고 균형 가격은 1,300원일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나서 폭죽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텐데 A 방안, B 방안이 있습니다. A 방안은 판매자에게, 즉 공급자에게 600원을 때리는 것이고 B 방안은 구매자에게, 즉 수요자에게 세금을 600원을 때리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뭘 물어보고 싶은 거냐면요. 같은 600원의 세금을 때리는 것이라면 A 방안을 택하든 B 방안을 택하든, 다시 말해서 공급자한테 세금을 때리든 수요자에게 세금을 때리든 결과는 동일해진다. 결과는 동일해진다. 이걸 물어보고 싶은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요. 세금을 600원 때리죠. 세금을 600원 때리니까 가격 차이가 600원 나는 점을 찾는 겁니다. 가격 차이가 600원 나는 거.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 지금 1,000원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그럼 1,000원부터 시작을 하면 1,000원에서 가격 차이 600원 나는 게 어디예요? 1,600원이죠. 1,600원. 그럼 여기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지 보는 거예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지. 자, 1,600원일 때 수요량은 5개입니다. 맞죠? 1,600원일 때 수요량은 5개고 공급량은 2개밖에 안 돼요. 공급량은 2개밖에 안 되고 수요량은 5개밖에 안 됩니다. 항상 요 표에서 숫자 찾을 때 작은 거로 가야 돼요. 작은 거로. 예컨대 왜 작은 거로 가는 거냐? 수요량이랑 공급량이랑 둘 중에서 작은 것만큼 거래량이 형성될 겁니다. 둘 중에서 작은 것만큼. 예컨대 시장에서 수요량이 100개나 되는데 공급량이 50개밖에 안 된다. 그쵸? 그러면 거래량은 50개밖에 안 되겠죠. 사고자 하는 사람은 50명, 100명이나 되지만 팔고자 하는 사람이 50명밖에 안 된다 이러면 한 명이 한 개 판다고 가정한 경우에, 반대로 뭐 수요량이 70개인데 그쵸, 공급량은 140개예요. 그쵸? 그러면 거래량은 70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140개나 팔고 싶지만 살려는 게 70개밖에 안 되면 거래량은 70개죠. 그쵸? 그러니까 숫자는 둘 중에 작은 거로 따라가는 겁니다. 거래량은.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문제로 그래서 11에서 2 중에서는 2가 작죠. 오케이, 2. 5랑 14 중에서는 5가 작죠. 오케이, 4. 그런데 5랑 2랑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 맞죠? 그럼 이 조합은 아닌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조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1,000원 했으니까 이제 1,100원 가보죠. 1,100원에서 600원 차이 나는 곳은 어디예요? 1,700원이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둘 중에 작은 거 보세요. 10이랑 4 중에서 뭐가 작아요? 4. 4랑 16 중에서 뭐가 작아요? 4. 4랑 4가 똑같네. 4랑 4가 똑같네. 이렇게 해서 찾는 겁니다. 4랑 4랑 똑같고 이렇게 똑같은 숫자들을 발견을 했고, 그리고 그 가격 차이가 600원이 난다면, 그 가격 차가 600원이 난다면 성공하신 겁니다. 찾은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 거래량은 8개였죠. 수요량도 8개, 공급량도 8개였으니까 8개였는데 이제는 수요량도 4개, 공급량도 4개라서 거래량이 4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저기 둘 다 4개 4개 감소하는 거 1번이나 2번 중에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1번이나 2번 중에서. 네. 거래량은 A 방안이든 B 방안이든 4개 감소하는 겁니다. 8개에서 4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럼 이제 가격은 어떻게 찾을 거냐? 자, 가격은요. 어, 수요자한테, 소비자한테 600원 600원 때리는 경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소비자한테 600원 때리는 경우 이게 뭐죠? 이게 방안 B인가? A인가? 이게 방안 A, B군요. B 방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B 방안부터.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소비자는 물건을 사면서 세금을 내야 되죠. 소비자는 물건을 사면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돈 나가는 곳이 두 군데예요. 그쵸? 물건 파는 사람한테도 물건값 줘야 되고요. 정부한테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그쵸?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물건 파는 사람한테만 돈 내면 되는데, 이젠 세금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물건 파는 사람들한테 야, 나 이제 옛날에 너한테 1,300원씩 줬는데 1,300원씩 주고 물건 샀는데 이제 그렇게 못 하겠다. 나 정부에도 돈 내야 돼. 정부에도 600원 내야 돼. 짜증나 죽겠어. 정부도 돈 내라 그래.
그러니까 나 옛날에 너네한테 주던 거에 비해서 나 이제 많이 못 줘. 나 이제 많이 못 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수요자는 600원을 정부한테 내야 되죠. 물건 사면서. 정부한테 세금으로 내고요. 자, 그 다음에 1,100원을 요 숫자 보시는 거예요. 1,100원을 공급자한테 내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공급자는 1,100원 받아갔죠. 공급자는 1,100원 받아갔고요. 소비자가 낸 건 전부 얼마예요? 소비자는 1,100원 공급자한테 낸 거 말고도 600원도 냈으니까 소비자는 전부 1,700원 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거래 가격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거래 가격. 거래 가격은 공급자한테 얼마 줬냐입니다. 공급자한테. 수요자랑 공급자 간에 얼마의 거래가 일어났냐. 1,100원의 거래가 일어났어요. 거래는 1,100원에 일어났어요. 맞죠? 거래는 1,100원에 일어나서 공급자는 1,100원 받아갑니다. 여기 1,100원. 하지만 수요자는 1,100원 내고 4개 샀는데 거기에 대해서 600원까지 더 내야 되죠. 600원까지 더 내야 되니까 소비자 입장에선 1,700원이나 되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1,100원이 아니고 1,100원에다가 600원 얹어야 되니까 1,700원이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게 사려고 하죠. 예. 많이 내야 되니까. 돈 많이 내야 되니까. 그래서 4개밖에 안 사는 겁니다, 이제. 원래는 8개 샀는데 이제 4개밖에 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B 방안부터 봤습니다. B 방안은 거래 가격은 4개 하락한다고 되어 있죠. 맞습니다. 거래 가격은 원래 1,300원이었는데 1,1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가격은 200원이 하락하고요. 거래량은 8에서 4로 줄어드는 겁니다. 따라하기 살짝 빡셀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자, 그럼 A안부터 봅시다. A안을 이제 봅시다. A안은 공급자, 판매자한테서 판매자한테 600원을 때리는 겁니다. 이게 A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A안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이제 물건 팔면 물건 판 값 중에서 일부를 정부한테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물건 판 값 중에서 일부를 정부한테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받으려고요. 그 물건 사는 사람한테 야, 옛날에는 세금이 없었는데 이제는 세금 때문에 내가 좀 더 비싸게 받아야 돼. 야, 양해 좀 해라. 내가 정부한테 세금을 600원이나 내야 되니까 좀 비싸게 받아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래 가격은 어디까지 올라가냐? 여기 1,700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한테서 1,7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부한테 세금으로 어, 정부한테 세금으로 600원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가 순수하게 가져가는 건 1,100원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요 가격 차이 600원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한테서 1,700원 받았죠. 1,700원 받아서 그 중에서 600원은 정부한테 세금으로 냈으니까 공급자에게 순수하게 받아간 건 1,100원입니다. 공급자에게 순수하게 받아간 건 1,100원입니다. 자, 하지만 소비자는 얼마를 냈죠? 1,700원을 냈죠. 이건 소비자 가격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거래 가격은 1,700원이 됩니다. 거래 가격은 항상 공급자랑 소비자 사이에 얼마씩 주고받았냐죠. 공급자랑 소비자 사이에 얼마씩 주고받았냐. 그러니까 이 경우는 1,7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가격은 400원 상승하고요. 거래량은 마찬가지로 4개가 되기 때문에 4개가 감소한다.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둘은 완전히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둘은 완전히 같은 거다. 어떻게 같아지냐? 자, 보시면 정부는 항상 600원씩 받아갔죠. 정부는 이 경우에는 소비자한테서 600원 받아갔고요. 이 경우에는 공급자한테서 600원 받아갔습니다. 제가 여기 마이너스를 붙인 이유는 공급자가 정부한테 600원 낸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항상 어느 경우는 600원 가져가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소비자 입장. 소비자는 이 경우에는 공급자한테는 1,100원 내요. 그렇죠? 공급자한테는 1,100원 내지만 정부한테 600원 내는 게 또 있다고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는 1,700원 낸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1,700원 낸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이 경우는 보시면 이 경우는 소비자한테 아예 1,700원을 냅니다. 소비자한테 아예 1,700원을 냅니다. 미쳤어. 예, 소비자가 공급자한테 아예 1,700원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든 소비자는 1,700원 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급자를 보시면 이 경우는 소비자한테서 1,100원 받죠. 소비자한테서 1,100원 받으니까 1,100원
이고요. 이 경우는 소비자한테는 1,700원 받긴 해요. 근데 그중에서 600원은 정부한테 세금 내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받은 건 1,100원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든 공급자는 1,700원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경우든 공급자는 1,100원 받고 소비자는 1,700원 냈고 정부는 그 사이에서 600원 뜯어갔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테크닉 알려드렸습니다. 요 600원 차이가 나면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점을 찾고 그 다음에는 약간 이런 좀 생각이 필요해요. 약간 이런 생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전에서 답이 1번이나 2번 중에 하나라는 건 금방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래 가격이 400원 올라가냐 200원 떨어지냐 이거는 이런 좀 생각이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